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프로텍. 프로텍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제조를 하는 협업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업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셔야 주가의 흐름과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단히 급격하게 한 주간의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투자 분석을 한번 잠시 보게 되면 현재 삼성전자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은 연일 매도세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 금요일은 기관 투자가 역시 1조 4천억 원을 매도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최근의 수급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요. 삼성전자 여기를 봐야겠죠. 네. 삼성전자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매도하고 있죠. 현재 근 1년 동안 기관 투자가는 1억 2천만 주 정도 이상을 매도한 상황에 있고요. 외국인 역시나 1억 1천만 주보다 훨씬 더 많게 정확하게는 계산 안 했지만 지난 며칠간에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은 1억 주 정도 조금 상회하고 그리고 기관 투자가는 이보다 더 많은 1억 2천만 주 정도 이상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주가는 상당하게 8만원, 9만원 바로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예탁금을 잠시 보게 되면 현재 70조 원의 고객예탁금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올해의 2021년도에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5G 장비 글로벌 빅3로 올라서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전제품이야 늘상 하던 것이고 올해는 메모리 반도체의 폭발적인 공급 그리고 내년 2022년도에는 비메모리에 대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예견합니다. 그래서 대만 업체 TSMC와의 사활을 건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지난해에 2030년까지 133조 원의 투자를 단행하고 오늘 15일자에 대만의 TSMC는 올해 2021년도에 비메모리 반도체에 3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활을 건 싸움이 시작되고 선점에서 놓치지 않는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삼성전자의 성장성 즉 5G 장비를 어느 정도 수주를 해오느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야 지금 당장이라도 세계 1위고 비메모리 반도체 70% 시장에서 현재 TSMC 대만 업체가 54%요. 그리고 삼성이 17%로 2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격차를 올해부터 과연 줄일 수 있는가에 투자를 정확하게 알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이 기사 내용은 잘 기억해 둬야 할 내용 같습니다. TSMC가 30조 투자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고 삼성은 사법 리스크의 발목을 잡혀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 파운드리 추격의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TSMC는 올해 62%를 늘린 280억 불 한국 돈으로 30조 원을 투자를 단행하고 삼성과의 격차를 확대에 나서했다. 대만은 국가적인 지원 그리고 오너 리더십을 앞세워 또 퀀텀 점프 폭발적인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삼성의 규제 리스크로 시스템 반도체는 비메모리의 반도체를 말하고요. 구축을 무산 위기에 있다라고 다소 좀 무거운 주제로 이렇게 달았네요. 조용하게 해도 될 걸. 세계 1위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업체 대만 TSMC가 올해 설비 투자의 역대 최고 수준인 30조 원을 쏟아붓는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투자액 올해 10조 원의 3배의 수준이 된다. 최신 기술 투자와 극차외선 EUV 누광 장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통해 세계 2위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주린 이분들께서는 삼성이 세계 반도체 2위야? 1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위 아닙니다. 물론 반도체는 100%가 있다라면요. 30%는 메모리 반도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USB가 바로 메모리 기억하는 반도체이고요. 그리고 램이라고 하는 전원을 끄면 저장이 사라지게 되는 비메모리 시장이 70%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1위고 그 격차도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 2위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의도이다. 경쟁사들의 견제, 사법 리스크 등의 팔목 잡힌 삼성전자로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통큰 투자 30조 원을 투자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15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지난 14일 열린 2020년 4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올해 투자 설비액 전망치를 최대 280억 달러로 제시했다.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지난해에 2020년도에는 172억 달러보다 62.8% 증가한 수치고 시장 컨센서스에는 190억 달러보다도 47.4% 많은 액수로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TSMC가 확고한 시장 우위를 밝혔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또 모르죠. 두려움을 느끼고 이렇게 투자를 단행하는지도 현재는 국가적인 자원을 잘 받고 엄청난 성장세로 대만의 TSMC는 질주하고 있습니다. TSMC는 팹리스는 설계를 하는 업체입니다. 를 주문을 받아 반도체를 생산해 납품하는 주요 사업을 한다. 파운드리 업계에선 선폭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폭을 좁혀 초미세 저전력 고효율 반도체를 생산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술 수준은 선폭 5나노미터 여기가 정도까지 좁혀 있는데 이 5나노미터 정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정이 가능한 업체는 단 2곳뿐입니다.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이고요. 공정 개발을 위해서는 EUV로 회로를 새기는 네덜란드 ASML의 노광 장비와 대규모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 TSMC는 현재 세계 1위 2020년 기준 54%, 파운드리 업체이지만 삼성전자 17%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 TSMC는 올해 10조 원 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투자 금액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격차를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반면에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의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올해 파운드리 물량은 채웠지만 내년 이후가 걱정이다. 시장 상황도 TSMC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인텔의 유력한 파운드리 파트너로 TSMC가 꼽히고 있는 거고 로이터 통신은 인텔의 GPU 그래픽 처리 장치부터 TSMC에 맡기고 2023년 이후엔 CPU 중앙 처리 장치 물량도 넘길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 봐야 알겠고요. 전문가들은 인텔이 경쟁사인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 TSMC 쪽으로 기울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대만 시스템 반도체 생산 산업 생태계가 점점 굳건해지는 것도 삼성전자에겐 부담이 된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 대만 반도체 연구센터란 국가기관을 출범시키고 차세대 반도체 등과 관련해 팹리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키스크리크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대만을 방문했을 땐 차잉원 대만 총통이 모리스 창 전 TSMC 회장을 만찬에 초대하고 만남을 주선하는 등 정부 차원의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만 업체들의 강력한 오너십도 강점으로 꼽힌다. TSMC 지분 0.48%를 보유한 창 전 회장은 2018년 공식 은퇴했지만 마쿠에서 대규모 투자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가 나올 때는 충격이 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선 대만 업체들과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하지만 전방산업인 팹리스와 후방산업인 패키징, 칩을 전자기기에 넣을 수 있게 가공하는,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팹립스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 설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후공정인 포장하는 패키징입니다. 패키징 같은 데는 대한민국에 있지를 않아요. 이것이 바로 유연소자에서 바로 한국기계연구원과 프로텍이 개발한 갱본더가 기본보다 생산성에 있어서 100배 향상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반드시 유연소자에 관한 요 갱본더 프로텍과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시스템 반도체 사업은 팹리스, 파운드리 설계를 하고 주문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하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각 분야에서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가 함께 있어야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패키징이 좀 삼성이 뒤처져서 2016년 애플의 모든 물량이 바로 삼성에서 대만의 TSMC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글로벌 팹리스 시장의 국가별 점유율은 대만이 17%, 한국은 이 설계 회사가 1%로 집계됩니다. 패키징 후공정의 시장에서도 대만 업체들은 1위, 4위, 5위를 기록한 반면에 한국 업체는 한 곳도 없다는 이러한 슬픈 현실입니다. 이곳에 지난해 6월 달에 한국기계연구원의 갱본더가 100배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제조했다는 사실입니다.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선언하고 133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반도체 사업에 적극적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의지가 굳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투자 계획은 물론 생태계 조성도 물 건너갈 것이란 위기감이 반도체 업계에 상당합니다. 저는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재용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 손치더라도 다 준비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기사가 무서울 정도로 이게 적는다는 것이 참 우려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사업 경영진을 상시적인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키는 중대재해법 같은 규제법도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경기 용인, 평택, 화성 등의 대규모 반도체 사업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우선은 평택에 2공장, 3공장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20년 9월 최대 규모로 건설 중에 있고요. 올해 2021년 하반기에 양산화를 시작할 즈음, 따라서 유연소자의 갱본더는 여름 이전에 계약할 장비에 대한 계약할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5G 장비 제조 3위 진입에 목표를 두고 있고 2021년에 메모리 반도체의 지속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는 2021년에 메모리 반도체이고요. 2022년 내년도에는 바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잠시 눌러주는 상황. 지난 12월쯤에 삼성전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동평균선으로 보게 되면 11선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둘 지점. 따라서 현재의 주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현재 85,000원, 8만 초반대 이상이 되게 돼 85,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같은 그림이 똑같이 진행되죠. 그러니 삼성전자 우선주, 저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같은 그림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분봉을 한번 통해서 보게 되면요. 분봉을 심리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이와 같은 그래서 하방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서 현재는 88,700원 정도 떨어질라 치면 대기 매수세가 대단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가격 조정으로서 이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삼성전자 전혀 주가가 좀 더 큰 폭으로 떨어진다 손치더라도 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다. 다만 기관과 외국인만이 익절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텍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텍은 현재의 25,000원에서 31,000원의 박스권의 형태를 모습을 보이고 있죠. 25,000원에서 현재 31,000원의 박스권, 지금은 기관들의 연일 매도세에 의해서 종가가 26,000원, 거래량 43,000주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은 아직은 들어오지 않은 모습인데요. 43.43%, 40만 주 아래에서는 크게 나오는 물량이 제가 없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37만 7천 주요. 큰 폭으로 던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프로텍의 업황에 대해서 잠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좀 전에 삼성전자의 내용을 보아서 대단히 TSMC는 올해 30조 원을 투자하지요. 삼성전자와 TSMC의 사활을 건 싸움이 진행되고, 그리고 반도체 평택의 제3공장이 올해 하반기 말 정도에 양산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유연소자에 특화된 반도체 생산 증대, 갱본도 후공정 패키징을 말하고 있죠. 현재 9월 1일에 나온 기사에 의하면 고객 S사 양산성을 테스트 중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유연소자 생산에 특화된 생산설비 갱본도 개발을 마쳤다. 국내 반도체 제조기업과 양산성 검토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그랬고요. 이 갱본대는 칩 단위가 아닌 패널 단위, 패널 레벨 패키지 PLP에 해당됩니다. 생산 속도를 대폭 늘렸고 후공정 기술 대비 기존의 일반 후공정 기술 대비 최대 100배 증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라고 했고요. 내부에서는 대만 TSMC 등 파운드리 업체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잡기 위해 해당 이 갱본더 설비를 높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텍의 갱본더 장비의 경우 열 손상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인 차세대 방식에 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는 만큼 양산성 테스트 통과 시 파급력은 상당할 거다. 이렇게 한국기계연구원의 부원장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송준엽 부원장이죠. 갱본도 장비는 유럽, 일본 등 반도체 장비 선도국가의 소수 업체가 주도하고 있고 최고 사양의 반도체 조립 장비보다 앞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카드, 메디컬 디바이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패키지와 같은 웨이퍼 및 패널 레벨 패키지 초정밀 조립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새로운 장비 산업 창출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랬고요. 지난 12월 17일 날 마이크로 프렌드의 지분을 2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마이크로 프렌드는 어떤 회사인가? 삼성에 납품하는 회사이고요. 테스트를 공정하는 기업입니다. 이 테스트 공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웨이퍼 테스트하고 패키징 공정이 완료된 뒤에 완성되는 개별 칩에 대한 검사 패키지 테스트가 있는데 마이크로 프렌드는 바로 패키징 완료 전 단계인 웨이퍼 테스트에 소유되는 고부가 가치의 소모성 부품이다. 프로텍도 올해의 기대가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분들 조금 더 박스권에 머물러서 힘든 상황임에도 분명한 것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성장성을 믿고 기다리시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점 매수에서 기다림의 미학이다라고 그러죠. 상당히 좋은 기업임에 분명하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박스권에서 지루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이와 가치를 보게 되면 9월부터 10월부터의 25,000원을 두 번 터치한 모습이고요. 현재는 26,000원 그리고 32,000원에서 고점을 형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의 모습도 잠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바로 올해 역대급의 거래량을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터졌죠. 여기에서. 그리고 회사에서는 47억 원에 해당하는 대략 자사주도 매입을 한 상태고요. 프로텍, 마이크로 프렌드, 삼성전자, 우선주 모든 기업들의 큰 성장을 이루어서 주주분들이 활짝 웃는 2021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응원 메시지를 남기겠습니다. 일요일 휴일 건강하시고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